자, 우리가 경우의 수야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건. 그리고 시행이 있어요. 자, 시행.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오케이? 그래서 시행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 시행이야. 시행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줄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 또는 관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행이라 불러. 가장 대표적으로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그런 것들처럼.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시행을 통해서 뭐가 있을 거냐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래서 얘를 지칭할 때 자, 짝수의 눈 또는 소수의 눈 또는 3 이상의 눈 이런 것들 다양하게 멘트 뱉을 때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건을 그냥 우리 퉁쳐서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시행을 하게 되면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말을 지어낼 때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사건 A, 사건 A, 사건 B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사건 A, 사건 B가 있을 거란 말이지. 경우의 수는 뭘까? 저 사건 안에 들어있는 결과물들이 몇 개 있느냐 저거야. 제 경우의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건이 나왔는데 NA가 뭐가 되느냐? 그렇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했니? 자, 이게 어렵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사건 A 단순하게 단독 사건 하나만 물어보면 별게 아니지.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사건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2개 이상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막 이루어졌을 때는 꽤나 쉽지 않겠다. 그 사건 안에 들어있는 가지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경우의 수가 뭔지는 일단 알 거란 말이야. 시행을 했고 사건들이 나올 거고 그 사건들 안에 들어있는 그 결과물의 개수가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차이가 나지 않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죠. 이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지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여기 1,2가 있어요. 쭉 갑니다. 쭉 가서 쭉 내려갔어. 쭉 올라갔어. 쭉 갔어. 자, 쭉 가서 쭉 다시 내려왔어. 여기로 쭉 간다라고 쳐. 자, 여기 얘가 전부 다 y 꼴 얼마? 2라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오케이? 됐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져 있어. 자, 최소값은 몇 개 있니? 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최소값은 몇 개 있니? 최소가 일어나는 X의 개수는 몇 개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차이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멘트에 따라서 뭘 묻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서 이 녀석은 여기도 2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여기도 최소값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은 3개지만 묻는 게 뭐야? 최소값이 몇 개 있느냐 물었으니까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 1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가 일어나는 순간은 전혀 다르지만 지금 이제 차이를 뭐로 보겠느냐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최소값은 몇 개냐라고 얘기하면 1개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근데 그게 아니야. 최소가 일어나는 x의 개수를 물으면 몇 개야? 3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뭘 묻느냐에 따라서 차이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차이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거듭 느끼게 될 거지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차이가 없으면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차이가 없으면 한 가지야.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인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답은 안 나옵니다. 맞췄다 하더라도 다음엔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차이에 대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구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자, 기준을 잡아서 기준 잡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내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잡아서 케이스 분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경우의 수를 셈하겠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케이스 분류입니다. 오케이? 됐어? 케이스 분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내가 이 경우를 직접 케이스 분류하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했더니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 너무 복잡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저 케이스를 직접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저게 아닌 경우가 몇 개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닌 경우. 자, A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이만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으로 표현해봤다고 칩시다. 전체 시행을 했었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개 1부터 6까지의 눈이 전부 다 집합의 원소라고 본다라면 1부터 6까지 전체가 집합의 원소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 A였다고 치면 그게 아니면 뭐야? 밖에는 A 여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집합, 여사건.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나중에 다시 체계를 잡아서 얘기하겠지만 뭘 이용한다? 그렇죠. 여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여사건.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돼. 내가 직접 구할 것이냐, 직접 케이스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회적으로 여사건을 이용할 것이냐.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을 풀지 직접 분류하는 게 나을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됐나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 분류 딱 예쁘게 양분이 안 되고 여사건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줘요? 그냥 노가다 할 수 있어요. 노가다밖에 없어요. 오케이? 일일이 다 찾는 거야. 일일이 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노가다라고 합시다.
근데 당연히 체계적인 어떤 규칙, 질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한 채 질서가 포함되게끔 노가다를 하는 경우까지. 그래서 자, 거의 대부분 1번, 2번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노가다에서 일일이 다 찾아야지 찾으면서 뭔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게 쉽사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된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연산입니다. 연산 또는 도구라고 할게. 연산 또는 도구라고 할게. 자, 연산 또는 도구라고 얘기하면 그 첫 번째입니다. 뭐가 있어요? 수용도가 있습니다. 수용도. 물이 흘러가는 형상을 그린 거야. 오케이?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용도인데, 그러면 그 수용도에서는 뭘 바로 파악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같은 구조가 반복될 거라는 거를 직관으로 아시면, 이게, 얘랑 경우의 차이는 있을 뿐 같은 구조다라는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걸 보면 이제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반복하는 부분을 줄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뭘 잘 보셔야 되느냐 하면 구조 반복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 반복,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지를 이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수용도를 이용해서 정리를 조금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합의 법칙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 합의 법칙. 얘들아, 합의 법칙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합의 법칙은 이거야. 자, 사건 A와 사건 A가 있어요. 사건 B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합의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얘는 그냥 법칙입니다.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꽤나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뭐가 되느냐 하면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안 일어납니다.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한다라면,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경우의 수, 여기에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야? N에서 NA와 뭐를 더해주면 된다? NB를 더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즉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교집합이 없다, 공통되는 원소가 없다, 얘를 우리가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되면 배반이야. 서로 절대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그럴 때는 얘의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되더라.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도 있고 뭐가 있겠어요? 곱의 법칙도 있어요.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뭘 한다?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난다. 자, 얘를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잇따라 일어난다 라는 거야. 잇따라, 연속적으로, 잇따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자,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A와 B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랬었을 때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NA와 NB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가 일어날 경우와 얘가 일어날 경우를 곱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가 이제 곱의 법칙이다. 라는 거고,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이제 뭔지는 파악을 하겠어. 그럼 두 번째는 이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까지 가셔야 되느냐? 내 경우에 따라서, 얘들아, 이게 사건이 더해질 때 누구를 주체로 우리가 뭔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사건 A와 사건 B를 사건 A와 사건 B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야. 더하는데 더할 때 우리가 어떻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반대로도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성립하느냐?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할 때 조절하는 거야. 어떤 걸 조절하느냐? 사건의 순서를 조절하더라도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그 다음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는 변함이 없다?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사건의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건의 순서를 조절해서 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순열이다라는 게 있고 뭐다? 순서 있게 나열했었을 때 나오는 순열도 있고 뭐가 있어요? 조합도 있어요. 맞죠? 순열,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었던 조합,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뭐를 조금 해볼 거냐면 같은 것들이 있는 가포순까지 우리가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라고. 자, 뭐 2단원 가게 되고 3단원 가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자, 어느 순간에는 이걸 쓰고 어느 순간에는 저걸 쓰고 그게 아니야. 그냥 막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종합적으로 막 써야 돼. 오케이? 됐지? 이럴 때는 이걸 쓴다. 그게 아니라 막 써야 됩니다. 막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 순열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다라면, 자, 순열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뭐한다? 배열한다. 배치한다. 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적는다? NPR이라고 적는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뭐한다? 배치한다. 맞죠? NPR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4 대상이 있어요. 대상 A, B, C, D가 있어요. 얘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4 대상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기호가 4P3이다라는 것까지는 쓰면 되잖아. 맞죠? 쓰시고 뭘 해주면 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자, 그냥 기호적인 의미만 조금 다루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뭐로? 1까지로 바꿔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에 1까지 추가하는 거야. 1 어차피 상징적인 거 밑에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 위에 있는 거는 4팩, 밑에 있는 건 얼마? 1팩.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NPR이다라는 기호를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 4팩, N팩. 두 번째, 1팩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렇죠. 1팩은 4 빼기 3을 빼가지고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N 빼기 R의 팩토리아 이더라. 오케이? 됐어? 그래서 N팩, N 빼기 R팩, 오케이? 조까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더라. 뭐 배치한다? 뭐 요런 것들 그냥 가볍게 하고 조금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를 좀 볼 거냐면 자, 여기서 A, B, C가 뽑힐 수도 있고 A, B, D가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C, D가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 C, D가 뽑힐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뭐다?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리를 바꾸는 거고 자리가 바뀌어지는 걸 전부 다 다르게 세린 게 뭐다? 4P3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4P3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가 있어? 3팩까지가 있죠. 여기에 몇 개가 있어? 3팩까지가 있어. 여기가 몇 개까지 있어? 3팩까지가 있어. 여기 몇 개까지 있어? 3팩까지가 있어. 오케이? 전부 다 3팩까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얘들이 결국 뭔데? 몇 개 중에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각각 마다 3팩까지씩 있으니까 3팩을 곱해주면은 뭐가 된다? 그렇죠. 4P3이 될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저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먼저 얘는 어떻게 계산된다? 그렇죠. NCR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그렇죠. 알게를 뽑았어. 알게를 뽑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돌려줘버리면 얘가 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런 부분들이 된다. 다 됐죠?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열이야. 배우는 것까지는 순열을 공식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뽑고 나서 꼭 일렬로 배열하는 법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에는 더 중요한 작용이 뭐냐? 뽑는 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들어있는 이 순열 기호를 실제로는 실전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 안 해요. 해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제 서로 대화할 때 소통의 하나의 도구로서는 쓰긴 하지만 실전에서 문제는 잘 안 써. 뭐를? 그렇죠. 그렇지. 여기 들어있는 이 순열 기호라기보다는 결국에 조합을 이용해서 순열을 표현해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합 기호는 무조건 씁니다. 얘 기호는 필수적으로 씁니다. 얘는 필수적으로 쓰는 건데 얘는 뭐다? 선택사항이다. 무조건 안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제 조금씩 내가 하나씩 도구들 다 얘기를 해드릴 거야. 첫 번째 수용도 한다. 그리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세 번째, 순열 또는 조합, 갑호순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순열을
뭐 서로서로 대화의 하나의 소통의 도구로서는 쓰지 실전에서는 조합 기호를 쓴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씁니다. 뽑아서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CR은 어떻게 된다? NPR이라는 녀석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R팩으로 나눠주면 돼. 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저게 무슨 말이냐? 의미가 있어요. 자, A, B, C, A, C, B,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가 조합 입장에서는 얘는 전부 다 뽑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다? 서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고 한 가지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구를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을 누구로 나눠줬다? 그렇죠. 3패까지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이게 나눠졌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라는 얘기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를 좀 보실 거냐? 갑포순입니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가볼게. A, B가 있어요. 쟤를 배열하는 방법보다 자, 이제부터 조금 잘 들어야 돼.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꿀 거야. 관점을 조금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두 가지 관점을 설명을 해줄게. 자,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AA를 A1, A2로 두고 B로 합니다. 그럼 얘를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3패까지지만 A1, A2, B나 A2, A1, B나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A1, A2, A2, A1 요 자리 바꾸는 것만큼 뭐 해주면 돼? 무시해주면 되니까 나누기 2팩을 해준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기억나죠? 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AA, BB가 있어요. AA, BB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서로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4팩. 그걸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지? 됐어?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이까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쌤, 얘는 3C2잖아요. 얘는 4C2잖아요. 이까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저까지 발전을 시켜야 돼.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자, 나는 어떻게 이제 저거를 저렇게 파악하느냐 하면 이렇게 파악합니다. 자, 잘 들어봐봐. 여기 있는 부분이 배치가 될 거란 말이야. 얘는 세 자리에 배치가 될 거야. 세 자리에 배치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저 세 자리 중에 두 개를 왜 뽑을까? 저 두 개 자리는, 뽑은 두 개 자리는 AA가 갈 자리야. 그래서 4C, 3C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해서 조합으로 푸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경험치로 넣어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것들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하나만 고르더라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A가 배치가 3C1 좋아요. 그것도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4C2는 어차피 4C2랑 동일할 거니까 자, 여기 봅시다. 네 자리 있어. 뭐 한다? 4C2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A가 들어갈 두 자리 뽑았다 생각하면 돼. 끝. 오케이? 저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얘는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갑포수는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 해볼까? 자,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야 돼.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얘기는 한 칸 5번 움직여서 저까지 간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걸 AAA라고 합시다. 위로 BB라고 합시다. 그러면 AAA, BB가 배치되는 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배치되는 만큼 생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랬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렇죠. OC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OC2 또는 5팩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나 아니면 OC3이나 전부 다 같은 얘기다. 이해가 됐어? OC2 뭐 저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된다. 자,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갑보순을 이용하는 것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최단거리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자, 얘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뭐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A, B, C, D, E가 있어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뭐다? 그냥 5팩이야. 맞지? 5팩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오른쪽에 뭐가? E가 A 오른쪽에 E가 배치돼야 돼. A 오른쪽에 A 우측에 E가 배치될 경우야. 예를 들어서 A, B, E, D, C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거나 A 오른쪽이잖아요. A 오른쪽에 또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가 특정한 녀석의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이 두 가지를 뭐로 보느냐.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것으로 봅니다. A와 E를 같은 거로 본다고. A도 X라고 두고 A도 X라고 두고 E도 X라고 둡니다. 둘 다 같은 거라고 둬. 같은 거라고 두면 XX라고 두면 자, 누가 배치되는 거랑 동일해 주느냐. B, XX, DC가 배치되는 거랑 동일해지는 거고 XX가 막 배치될 때마다 앞에 X에는 무조건 A, 뒤에 X에는 무조건 E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5자리가 있어요. 그들 중에 XX가 들어갈 자리 OC2를 뽑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그렇죠. 나머지 자리에는 뿌리면 될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됐죠? 다 얘기했나? 기본적인 내용들 일단은 다 도구들까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 자, 일단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문제 1-1번부터 봅시다. 기본 문제 1-1번부터. 자, 기본 문제 1-1번부터 봅시다. 간단합니다. 1-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다. 합이 4의 배수다. 그러면 누구 있어?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주사위 2개 던졌는데 나눠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지금 뭐예요? 그렇죠. 케이스 분류하는 거지. 4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 12가 되는 거.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당연히 66밖에 없잖아요. 66밖에 없을 거고 8이 되는 거는 적어보면 2, 3, 4, 5, 6에
옆에 누가 딸려 있으면 돼? 그렇죠. 6, 5, 4, 3, 2가 딸려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몇 개 있어? 5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1, 2, 3이 있을 거고 3, 2, 1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3가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주사위 던질 때 저런 형태가 됩니다. 가볍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이제 약간 배경지식 문제잖아. 자, 1-2번에 약수입니다. 약수. 약수와 약수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간 치명적이거든. 약수의 총합 구할 줄 모르는 거야. 약수의 개수 구할 줄 모르는 거야. 치명적인 거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출제단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자, 360이야. 그러면 360을 뭐부터 해야 되겠니? 소인수분해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한다라고 치자.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누가 되느냐 하면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약수의 개수는 원리 다 알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고 1, 3, 3의 제곱이고 1, 5가 되는데 약수라는 거는 얘를 나누는데 어떤 식으로 그 약수를 구성하느냐. 여기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를 한 개씩 뽑아서 만들면 약수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더라.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거잖아.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1, 1, 1, 1, 1, 5, 2, 3, 1, 2의 제곱 3, 1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오면서 합해진다. 나는 얘를 연상하거든요. 뭐? 전개식을 그냥 발상의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야. 전개식이야. 어떤 전개식?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과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과 1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는 상황이 하나씩 곱해서 싹 다 더해지는 거니까 얘가 뭐다?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이게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번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돼? 20이야.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어차피 약수의 개수라는 건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뭐 20 곱하기 1. 또 누구 있겠어? 10 곱하기 2. 또 누가 있겠어? 5 곱하기 2 곱하기 2. 또는 5 곱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 될 수 있는 모든 타입을 다 적었고 곱해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들 이렇게 뭐 순서 1 곱하기 20이나 20 곱하기 1이나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뭘 만들어내? 그렇죠. 이렇게 꼴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는 A의 19승이었다는 얘기고 얘는 A의 9승 곱하기 B였다는 얘기고 얘는 A의 4승 곱하기 B 곱하기 C였다는 얘기고 제일 끝에는 A의 4승 곱하기 B의 3승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야, 여기는 들어가봐 2의 19승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얘도 2의 9승 곱하기 3 해봤자 이것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여기는 4승으로 가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2의 4승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누가 가장 작은 숫자인지는 충분히 알 거라고 봐.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밑이 가장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해주면 얘가 가장 작겠죠. 오케이?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1-3번입니다. 와. 1-3번이야. 자, 1-3번에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 P 또는 Q를 거쳐야 하고 각 지점의 길이 오른쪽과 같다. A가 있고요. 쭉 가는 거야. P야.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B가 되는 거고 Q야. 그럼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맞지. 이런 류의 문제는 너무 많이 풀어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야. 얼마? 3 곱하기 2. 두 번째, A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건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다.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거와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건데 서로 뭐다?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을 구해서 뭐 해준다? 더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래 2학년 2학기 때 할 때야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뭐 그때만 좀 의문이 들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기 곱하기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 절대 안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절대 안 헷갈립니다. 그럼 뭐만 해보면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3 곱하기 2가 되고 여기 있는 거는 2 곱하기 4가 될 텐데 곱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서로 배반 사건인데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연속 문제 좀 가야지 좀 재밌는데. 맞지? 뭐 너무. 근데 4번부터 재밌을 거예요. 4번부터 재밌습니다. 4번부터 이제 재밌기 시작할 겁니다. 재밌을 텐데. 얘들아 재밌어. 나 경우의 수 이거 할 때 경우의 수를 다시 설명해야 된다는 게 내 입장에서도 곤욕이야. 이거 왜 해줘야 되지? 공통수학 1에서 다 했는데.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케이스 분류. 맞지? 아니면 여사건. 아니면 수용도. 뭐 다 아는 건데. 문제는 뭐냐? 저 도구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 쓰느냐. 그건 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자, 우리 이제 좀 다른 문제들 풀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3번 보시면 A를 출발해서 A, B 사이를 완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완복한대.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A로 오는 이 상황인데 처음에 갈 때 P를 거쳐가지고 되돌아올 때는 Q로 갈 수도 있겠지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겠지. A에서 B와 A로 올 텐데 처음에 뭐로? 그렇죠. Q를 거쳐가지고 Q에서 다시 P로 가는 건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잖아.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같은 경우의 수다. 상황만 다를 뿐. 그런 건 예상이 들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가서 얘는 여기 A에서 P까지 가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2가지.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다 곱해줘야 되고 어차피 밑에 거는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구조니까 할 수 있더라. 마지막 문제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재밌습니다. 이 문제부터가 재밌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재밌습니다. 자, 가보자고. 나중에 고1 가잖아. 미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언제겠는데? 기말고사 때. 맨날 그래. 교수님 경우의 수 어떡하죠? 무조건 기준이 있어야 돼.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얘는 이렇게 풀고, 쟤는 저렇게 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평소에 문제 풀면서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어봐야 돼. 안 겪잖아. 어디서 겪겠어? 시험 칠 때 겪겠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인생이 시행착오니까. 뭐 두 번, 세 번 하는 거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가깝게는 2학년 2학기 때 나오고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맞지? 약간 뭐 인생의 기로라고 하기에는 뭐 내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지금 많이 하자 이 얘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육면체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몇 가지야? 어떻게 세릴까?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몇 개냐고. 이게 바로 나왔어야 됐어. 3팩. 3팩. 왜? 정육면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모서리 독일합니다. 자, 가세높이라고 합시다. 가세높이라고 합시다. 가세높이라고 하면 가 한 번, 세 한 번, 높 한 번 가면 되잖아. 맞죠? 맞아? 그러면 처음에 갈 때 어떻게? 높세가 이렇게 가도 되잖아. 맞지? 세가 높 이렇게 가도 되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뭔데? 가세높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최단 거리를 가는 방법의 수가 결정이 될 거니까 3팩. 됐어? 3팩입니다. 오케이. 최단 거리가 가는 방법 몇 개? 3팩이야. 근데 한 개 더 얹어. 그럼 얘가 어떻게 갈 것인데? 라는 건데 원리가 뭐가 되겠어요? 동일하겠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가세 높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3팩이지만 A에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얼마죠? 그래. 4C 2 곱하기 2팩. 이 되니? 4C 2 곱하기 2팩 되니? 아니면 4팩을 2팩으로 나눈다. 되니? 되니? 가세 높이잖아. 얘가 배치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잖아. 오케이? 그래서 조합으로 표현한다면 4C2. 왜? 내 자리 가는데. 나도 항상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하거든. 4C2. 여기 높 가야 돼. 나머지 가세는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돌리면 되잖아. 뿌리면 된다는 얘기야. 2팩. 이렇게 하거나 2학년 학생들 또는 2학년 2학기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익숙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엄청 더 빠를 겁니다. 왜? 계속 우리 조합기호 사용할 거고 조합기호 이거 이제 외워질 거란 말이에요. 6가지, 10가지 막 이런 것들이 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 면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로 나눠가지고 12가 나오네. 아니야. 그냥 6 곱하기 2가 바로 될 거란 말이야. 나중에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4 곱하기 3, 2 곱하기 1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6 바로 나올 거라고. 숙달이 되면 6 곱하기 2, 12. 여기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걸 2로 나누면 어차피 똑같이 등장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맞니?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어떤 측면으로 설명을 해줄 거냐면 자, 지금과 같은 방식은 뭐냐? 가포순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있다? 그렇지. 자, 이거 나중에 센 가잖아. 센 C단계 첫 번째 경우의 수 제일 마지막 단계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됐어?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풀어봐봐.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자, 거기 가서도 하긴 하겠지만, 자, 갑니다. 뭐 해줘? 내가 이게 전체, 지금처럼 정육면체 6개, 4개 있을 때, 어디에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야. 여기, 이 문제, 실제로 이 문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요. 자, 이 문제입니다.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렇게 물었어. 거기, 지금 이제 1-4번 할 거예요. 1-4번 할 거야. 1-4번 할 겁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빨간색 정육면체가 있다고 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 맞죠?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가가 세 놈놈이잖아. 오케이? 가가 세 놈놈 아니야? 가가 세 놈놈이잖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가? 가가 세 놈놈이야. 자, 이제 머리 좀 써볼까? 5C2 곱하기 3 3C1 됐어. 다시 가가 세 놈놈이야. 다섯 자리 있어. 5C2 왜 나왔지 알지? 5C2 왜 나왔어? 가가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 얼마? 3. 왜 3이야? 세가 들어갈 자리. 세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녹록 갈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죠? 연습을 하시고 두 가지 보여줄게요. 5C2 곱하기 3을 하던지 설명해줬어? 가가가 들어갈 자리. 쌤 저는 똑같아요. 놈놈이 들어가고 세가 들어가나 가가가 들어가고 세가 들어가나 경우의 수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든지 5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계산하든지 어차피 답은 동일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후벼파는 거예요. 저걸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지만 제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 그 다음 뺄 때는 빼는 게 더 중요하겠지. 빼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문제의 핵심은 빼는 거야. 물론 이렇게 안 풀어놨습니다. 해설은 이렇게 안 풀어놨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고 P라고 잡아요. P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못 가잖아. 당연한 못 가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맞죠? 쟤만 있겠니? 또 누구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P로 가거나 Q로 간 거를 빼주면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 여기서 요게 핵심이 아니라 누가 핵심이냐면 자, 여기다가 빈 공간 여기 밑에 있구나. 여기다 뺄게요.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고 별이라고 할게. 자, A에서 얘들아 P를 지나잖아. A에서 P를 지나고 B로 가는 거야. 됐어? 첫 번째 거 하나. 이해돼요? 됐지? A에서 P로 못 가잖아 원래. 못 가잖아 여기까지. 못 가요. 근데 갔잖아. 그래서 A에서 P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우를 싹 다 빼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빼볼게. 어떻게 가야 돼? 본질은 경우의 수고 롭으로 가야지만 P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됐니? 한 가지죠. 이해되죠? 여기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로 가는 거잖아. 가가 세, 가세가, 세가가, 직접 세로도 세 가지고 3팩을 2팩으로 나눠도 되는 거고, 오케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빼내시면 되겠네. 그럼 세 가지 빼내면 돼.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 알지? 왜? 여기 가서 쭉 가는 게 있겠지만 뭐가 빠져 있어?
뭐가 빠져있지? P에서 Q로 가서 가는 것까지는 있긴 한데 문제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직 없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걸 빼줘야 돼. 어떻게 가느냐?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A에서 P로 가지는 않고 P로 안 가고 Q로 가가지고 Q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야. 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P로 가지 않고 Q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렇죠.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 지점을 내가 편의상 라지 X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A에서 라지 X로 가서 라지 X에서 Q로 가가지고 어디? B로 가는 그 경우를 빼줘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 A에서 라지 X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라지 X Q로 가는 경우 몇 가지다? 한 가지다. Q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두 가지를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빼주면 되겠지. 5가지. 여기 얼마였지? 5가지였고. 맞나? 50, 30, 25가지. 이렇게 하시면 답이 등장합니다. 이게 25가지입니다. 이해되죠? 됐어? 조금 쉬었다가 다른 방식으로 직접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 됐죠?